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ESDI의 드로잉 모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ESDI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ESDI의 드로잉 모듈은 메뉴에 드로잉 탭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Set Drawing Part, Edit Drawing, Document Drawing, Create Part 등부터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Set Drawing Part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et Drawing Part는 현재 테클라에 모델링 되어 있는 부재를 모두 읽어가지고 파트 네임과 파트 프리픽스로 구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스틸이고 앵글 파트 네임을 가지고 있고 파트 프리픽스 네임이 MAD인 부재가 과연 드로잉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될까를 설정을 하는 겁니다. 드로잉 파트 타입에는 컬럼, 서브 컬럼, 포스트부터 해서 다양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하신 분이 입맛에 맞게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스틸 빔의 MB 같은 경우는 도면을 그릴 때 이거는 빔 부재로 보겠다. MCB 같은 경우는 캔틸레버 빔으로 보겠다. MC는 컬럼으로 보겠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핸드레일이라던가 허리젠탈 브레이스, 니 브레이스, 포스트, 스테어 중에서도 스테어 스트링거인지 스테어 스레드인지를 구분을 해서 도면 표현을 할 때 마크라든가 치수선의 표기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거를 어플라이를 하겠습니다. 그럼 에디트 드로잉 창을 열면은 여기서는 테클라의 ESDI의 다양한 기능을 이용해서 도면을 편집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먼저 이것을 사용하기 전에 현재 이 테클라 뷰를 이용을 해서 도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우측 버튼을 누르고 Create General Arrangement Drawing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이 뷰가 그리드 PRD라는 그리드의 뷰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선택을 하고 옵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원 드로잉 퍼 뷰는 도면 한 장에 하나를 그리겠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 개를 선택을 한 다음에 All selected views to be one drawing을 하면은 세 개의 뷰가 하나의 도면에 표현되는 거고요. empty drawing 같은 경우는 빈 도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일단은 하나의 도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그리드 PRF이고 드로잉 프로퍼티에서도 들어가서 다양한 도면의 옵션 등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테클라의 기본 기능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픈 드로잉을 선택을 한 다음에 크리에이트를 하게 되면은 현재 뷰를 이용해서 테클라의 기본 도면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네. 물론 뭐 이 사용자의 옵션에 따라 좀 더 입맛에 맞게 도면 편집이 될 수도 있지만 테클라의 기본 설정 값을 이용을 해서 편집을 했을 때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ESDI를 이용을 해서 자동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얘가 도면에 도각을 벗어나기 때문에 스케일을 좀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스케일을 조정을 할 때는 여기에 파란 박스를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뷰 프로퍼티의 속성 중에 이거를 150대 1로 해보겠습니다. 네, 도면이 이제 작아졌고요. 이 상태에서 에디트 드로잉 창을 눌러가지고 여기에는 ESD에서 이미 제공하는 도면 옵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스탠다드 엘리베이션이 있고 이 스탠다드 플랜이 있는데
인면도에서는 이 스탠다드 엘리베이션을 선택을 한 다음에 로드를 하게 됩니다. 로드를 하면은 여기에 에디팅 타입이 일반도 인면이냐, 평면이냐, 스테어 인면이냐, 스테어 평면이냐, 아니면은 컬럼 배치도이냐, 이 5가지 타입으로 도면의 편집 스타일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인면도로 해두고요. 여기에 이제 파트를 표현할 때 어떤 방식으로 표현을 할 것인지 다양한 옵션으로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은 파트 프로퍼티스를 눌러보면은 여기에 테클라의 드로잉 파트 프로퍼티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는 파트 심볼을 부재의 심볼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뭐 표현 방법, 색상 이런 게 표기가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공해드린 옵션을 사용을 하셔도 되고 이게 이제 고객사의 입맛에 맞게 이거를 바꿔가지고 세이브 에이지를 새로 한 다음에 다시 로드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파트 마크 속성에 대해서 나오고요. 여기서는 현재 인면도이기 때문에 피니시라는 그 파트의 부재 속성만을 지금 표현하는 걸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모델링에서 부재명 자체, 부재 번호가 부재의 피니시라는 항목에 이미 세팅이 되어 있어서 요 피니시라는 거를 지금 여기에 이제 넣는 거고요. 좀 더, 여기에 나와 있는 항목들을 이용을 해서 테클라에 입력된 모든 정보를 활용을 해서 도면의 표현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파트 리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표현드리겠습니다. 파트 리프레젠테이션이 현재 ESBI에서 부재를 표현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는 Members in Horizontal Plane, 그러니까 현재 평면에 봤을 때 그 현재 도면 평면과 수평인 부재들에 대해서 세팅을 하는 거고요. Members in Other Plane 같은 경우는 수평이 아니라 이 깊이 방향으로 설정된 부재들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드로잉 파트 타입에는 컬럼부터 서브 컬럼 포스트부터 해가지고 다양하게 지금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 중에 고객이 이제 표현을 원하는 것만 세팅하면 됩니다. 지금 ESD의 기본 세팅 같은 경우는 컬럼, 서브 컬럼, 포스트 같은 경우는 라인 위드 심볼이라고 해가지고 직선의 그 심볼 형태, 그 부재의 심볼 형태를 표현한 거고요. 윈드 포스트는 지금 표현을 하질 않았고 겉어, 빔, 윈드 빔 같은 거는 라인 위드 심볼로 하고 캔틸레버 빔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인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버티컬도 지금 라인 위드 심볼로 표현을 하고요. 나머지 핸드레일이나 이런 잡초류에 대해서는 라인으로 표현을 합니다. 다음에 파트 마크 같은 경우도 겉어와 빔, 윈드 빔에 대해서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부재에 대한 색상, 타입, 색상도 이제 여러 가지 선택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타입 같은 경우도 실선, 점선, 뭐 1.3선 등 다양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옵셋 같은 경우는 부재의 부재 노드점에서 그림을 그릴 때 얘가 얼마나 떨어져서 그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닫고요. 그다음에 옵션 부분은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멘전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테클라의 기능을 이용을 해서 치수선 타입이라든가 각종 옵션들을 여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테클라의 매뉴얼이나 교육 동영상을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멘전 스타일 같은 경우는 치수선을 그릴 때 지금 바깥쪽으로 생성이 되는 이 치수가 어떤 부재의 끝단을 표현을 할지 그 부분을 이제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자가 원하는 치수선을 밖으로 뽑을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나는 컬럼 스플라이스와 컬럼 스플라이스를 내보내고 빔 스플라이스를 내보내겠다. 그러면 이제 컬럼과 빔 스플라이스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같은 디멘전으로 묶고 싶으면은 컴바인을 하게 되면은 컬럼과 빔 스플라이스가 한 치수선에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면은 다시 이제 삭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멘전을 뭐 숏 디멘전으로 표기를 할지, 어떻게 할지 이제 결정을 하고, 레벨 마크 같은 경우도, 이건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인사이드, 아웃사이드가 있어가지고, 레벨 마크가 치수선에 안쪽으로 붙을 건지, 바깥쪽으로 붙을 건지부터 표현을 해서, 폰트, 하이트, 컬러,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설정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참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디멘전 디스턴스는 각 디멘전 간의 1단과 2단의 이격거리라든가 레퍼런스 포인트에서 실제 디멘전 끝단까지의 거리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드 표현 같은 경우도 기존에 이제 테클라에서 그리드 표현 방식이 조금 제약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옵션에 따라서 다 선택이 가능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필요한 치수를 정의를 해서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제 접합부 심볼 같은 경우는 이제 테클라 심볼, 그 다음에 테클라 심볼 같은 경우는 여기에 사용자가 이렇게 만들어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록하는 부분은 이제 관리하신 분이 여기서 이제 직접 그려가지고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건 역시 테클라의 기본 기능이기 때문에 테클라의 매뉴얼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테클라 심볼에 대한 속성 값들, 어떤 커넥션 파일을 등록 파일을 사용할 건지라든가 뭐 이런 심볼의 컬러, 하이트, 앵글 이런 거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커넥션 심볼 같은 경우는 ESDI에서 각 커넥션 타입별로 어떤 식으로 커넥션을 설정을 할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심볼 남바 같은 경우는 여기서 4번이면은 테클라 커넥션 심볼에서 4번 심볼을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심볼의 스케일을 설정할 수 있고요. 아이디나 심볼 값을 도면에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시점과 종점을 구분을 해서 각 커넥션별로 모두 이제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한번 이 밖에 파란색 외곽선을 잡고요. 그다음에 에디트 5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면의 편집이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세팅된 형태로 이제 예쁘게 표현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아까 피니시란에 있던 부재 마크를 표현을 해주고, 요거는 이제 커넥션 코드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컬럼이 이렇게 서브 컬럼과 구분이 되어 있을 때는 별도로 이제 또 컬럼 버커가 이제 같이 표현이 될 수도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사용자가 표현을 안 하는 옵션을 할 경우에는 표현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캔틸레버 빔이 있어가지고 캔틸레버 빔에 대한 부재를 표현하고, 아까 심볼을 표현 안 했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직선으로만 표현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핸드레일에 탑바하고 미드바하고 이제 포스트가 지금 보여진 거고요. 각 부재에 대한 디멘전과 그 다음에 이제 그리드 남바, 다음 여기는 레벨 마크 등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인면도에 대한 대부분의 거는 뭐 다 표현이 됐고, 필요하다면 이렇게 뭐 약간 텍스트나 이런 치수선이 혹시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을 좀 편집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인면도에 대한 편집을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